네, 안녕하세요. 개미부자 TV입니다. 제가 찾아온 역은 잠실동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역 9호선 9번 출구 앞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갈 단지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1986년도에 입주했고 아시아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촌을 지은 거죠. 지금 보고 계신 뒤쪽의 아파트가 대표적인 잠실동에 있는 잠실 S 아파트입니다. 저 아파트도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200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제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재건축이 시작됐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6년도, 88년도는 양대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시아 올림픽과 서울 올림픽이요. 당시에도 참 역사적인 그런 올림픽을 했던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과 함께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그리고 문종동에 있는 올림픽 회의타운이 이제 88년도를 위한 그 아파트였고요. 지금 제가 찾아갈 아파트가 86년도 아시아 게임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한강변에 위치하지 않아서 한강뷰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뭐 이렇게 강보다는 산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자연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굳이 한강뷰를 주장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자연적으로, 특히 서울의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을까? 제가 지금 산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아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공원을 지나야지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고 계신 아파트가요, 뒤에 이제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가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주차장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이죠. 어릴 적에 KBS에서 나왔던 드라마 있거든요. 전설의 고향이 있는데, 그 전설의 고향이 자주 나오는 것이 그 소나무 숲의 어두운 길입니다. 그것을 연상케 할 정도로 낮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두운 모습이에요. 소나무가 잘 울창해서요. 이것이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공원입니다. 그 공원을 지나야지 이제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삼성역이 서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 연도가 이제 2028년도인데요. GTX 노선이 완비되는 모든 시점의 모든 포인트가 삼성역입니다. 근데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하철로 가면 한정거장이고요. 걸어서 가도 제 생각에서는 한 15분이면 삼성역에 도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상가 정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출입구이고요. 아시아 선수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뭐 강원도에 단풍 구경 갈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냥 여기서 단풍 자체를 즐길 수 있네요. 그리고 송파문화원이 바로 있어서 또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뭐 강의가 있다면 강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 동선이 이제 차량이 들어오는 동선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유명 인사분들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또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와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떠드는 사람이 저뿐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키우신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잘 보이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작은 평형이 전용 9구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평형으로는 37평이니까 중대형 평형만 있는 것이죠. 서울에 이만한 단지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중대형 평형은 부촌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전국에서 가장 평형대가 큰 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으로요. 어디인가요? 네, 가장 비싼 압구정동이
가장 넓은 평수를 현재 쓰고 있고요. 재건축하면 더 넓은 평수를 한국에서 쓰겠죠. 이는 한국의 도시계획이 일정하게 전체 도면을 보고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압구정동의 아파트 전용 면적이 가장 넓은, 아이러니한 것이죠. 가장 부촌이 가장 넓게 쓰는 그것이 한국의 아파트 문화다는 것을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152%의 1986년도에 입주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나름 예술적으로 저렇게 층고를 계단식으로 좀 해놨어요. 가장 높은 층이 18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낮은 층이 9층입니다. 나름은 당시에 이제 리듬을 준 것이죠. 건축학적으로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 입주해서 현재 39년차 아파트고요. 1356세대의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층은 18층입니다. 현재 용적률은 152%고요. 전용면적 구성은 99에서 178제곱미터로 형성되어 있어서 중대형 평형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특성입니다. 최근 5년간 거래 건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6건, 21년도에는 13건, 22년도에는 10건, 23년도에는 26건, 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14건 거래되어서 23년도 대비 24년도가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전용평당 가격을 2020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8,241만원을 나타냅니다. 이후 우상향하면서 1억까지, 전용평당 1억까지 상승하다가 24년 4월 7,431만원으로 단기 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4년 7월 8,949만원, 24년 8월 9,358만원, 24년 9월 1억 1,309만원으로 최근 24년 9월에 전고점을 형성한 1억 1,300만원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최근 3개월간 총액개념의 실거래가 내용입니다. 24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9건 거래됐고요. 10월달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전용 9고가 1건 34억원, 전용 134가 2건 38억 4천, 전용 151이 5건 40억 9,800, 전용 178이 1건 49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세매매 가격 비율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매매가가 향후에 어떻게 흐를지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빨간 선은 송파구 아파트 평균 전세매매 가격 비율이고요. 검은 선은 아시아 선수촌 전용 151의 전세매매 가격 비율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선의 흐름이 유사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가격 동향은 송파구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같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다소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비중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같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죠. 향후에 이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될수록 전세 매매 가격 비율에서 매매가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요. 전세가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전세 매매 가격 비율은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에 이제 가격동을 좀 더 2, 3년 뒤에 봐야 되겠지만은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몇 동에 거주하냐, 그러니까 몇 동에 사냐랑 상관없이 어느 동이나 수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과 같이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지를 좀 돌아보니까는요, 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매물이 적을까를 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지가 너무 좋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단지 구성이라고 할까요? 자연환경, 교통 여건이야 당연히 좋지만은요, 뒤에 보고 계신 것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근데 단지에 어린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숲속 유치원 놀이터처럼 꾸며 놓았고요. 지금 뒤에 보시죠. 이 아스팔트, 이 인도 같은 것을 쭉 아파트 단지에 서클로 만들어 놔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조깅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걷고 있는데요, 소음이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은 이제 60세 이상의 실버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도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처럼 한국의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특정 아파트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가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아파트 거주민 분들의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화분을 꽤 많이 키우시는 것이죠. 그 주변 환경을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시기가 2023년 5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조합 설립까지는 물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최소한 2년은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야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임장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두 가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이 임박한 아파트의 특성은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주차에 대한 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할 공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단일의 도로를 활용해서 주차할 수도 있고요. 그 점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재건축을 좀 느긋하게 준비하는 그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안전진단이 통과되거나 그리고 구역지정 추진을 하게 되면은요, 단지에 최소한 몇 개의 플랜카드는 걸려져 있는 것이 한국 아파트 문화의 표상이거든요. 표현이죠. 그런 플랜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천천히 준비하겠다는 것이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단지 내 주민의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임장을 마치면서 느낀 점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바로 옆에 우성 1차, 2차, 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고요. 49층으로 추진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같은 레벨에서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뭐 추정컨대요. 앞으로 이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재건축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지면은 가격은 좀 더 우상향할 것이고요. 제값을 받아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느꼈던 점은 이분들의 연세라고 할까요? 소유주분들이 만만치 않게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오래 거주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는 좀 더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뎌도 뭐 주차라든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개미부자TV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동영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